안녕하십니까. 회원유학원 대렉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일단 여러분들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무지 공부를 잘한다고 치자고요. 그런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아주 공부를 잘해. 그래서 진짜 잘해서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어야 얼마가 있어야 대학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뭐 우리 항상 힘들게 살지 그래도 한번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자, 오늘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위한 부모님 편입니다. 대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고 치자고요.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놈은 투션 그란트가 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적용받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싱가포르 국립대 NUS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넘버 1 대학이죠. QS 랭킹으로 따진 대학 전세계 8위권에 들어가면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파란색한 티어 C라고 나와 있는 곳이 우리 외국인들이 적용받는 구간입니다. 옆에 노란색 구간 보이시죠? 그 구간이 내가 투션 그란트를 안 받았을 시에 또는 못 받았을 시에 실제로 납입하는 등록금 1년치 등록금입니다. 그래서 평균 보통 17,800불, 좀 비싼 데는 의대 같은 데는 뭐 아주 비쌉니다. 68,950불 나오죠. 그렇죠. 이거 내더라도 가면 좋겠지만 와, 6천만 이건 좀 너무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싱가포르 의대로 합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아이들 공부 잘한다 해도 싱가포르 의대에 갈 일은 크게 없으니 그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17,800줄 기준 한번 보자고요. 보통 공대나 사이언스 가는 친구들, 비즈니스 가는 친구들이 17,800불 정도 나오는데 이 표를 보시면 저 환율 950원을 잡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평균 잡을 때는 한 850원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환율이 한 970, 80원, 950원 가니까 950원을 일단 잡아 드릴게요. 그럼 학비만 보시면 17,800불이면 1,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숙사비를 보면 4,375불, 즉 41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밀플랜, 즉 아침 저녁 6일 제공하는 게 12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 저 링크 하나 달아 드릴 건데 그쪽 타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금액들이 다 나오니까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NUS에 가시면 홀이 있고 컬리지 개념의 기숙사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균 일주일에 한 125불 정도 됩니다. 이걸 블라블라 도하고 35주로 곱하고 하면 대략적으로 4,375불 정도 나오고요. 환율 950원으로 적용을 하면 대략 410만원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에요. 옆에 보이는 표가 밀플랜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대략적으로 1년을 계산하면 1286불 정도 나오는데 곱해 950원 하면 되게 싸죠. 이게 120만원 가량 나옵니다. 아, 이게 뭐지? 자꾸 왜 벗냐고요? 아시잖아요. 놓아놨잖아요. 아주 이해하셔야. 진짜. 자, 그래서 이제 그 홀로 갈 경우에는 대부분 이 밀플랜까지 사게 되는데 그러면 대략적 35주 계산하면 12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주고. 물론 이게 아무리 좋은 뷔페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면 지겹듯이 저 가격 대비 정말 음식 잘 나오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좀 지겹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이 나오고 대신에 이 홀에 가면 에어컨이 없을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무지 높아요. 애들은 뒤로 기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 실링팬이라 아시죠? 당당당 돌아가는 거. 그게 있어서 대략 지낼만 합니다. 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기숙사에 신청했을 때 홀이 됐다.
그럼 일단은 들어가셔야죠. 일단 들어가셔서 거기서 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거는 컬리지 개념이에요. 컬리지 개념이 뭐냐면 좀 신식 기술하고 약간의 영국식 컬리지를 대입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1년을 계산하면 이게 보이시죠? 154불 곱하기 35 곱하기 950원 하면 5,390불, 대략적으로 510만원 정도 나와요.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100만원 1년 큰 거 아니니 대부분 여기 뭔지 신청해서 떨어지면 홀에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 학생들 좀 일찍 신청한 아이들은 이쪽에 걸리니까 이쪽에 신청하시고요. 밀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비쌉니다. 아까 앞에보단 좀 비싸다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싱가포르 NUS에 가셔서 기숙사와 밀 플랜이 적용받는 금액입니다. 컬리지 그리고 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냐, 나누는 이유는 없고요. 그냥 무작정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빨리 기숙사에 신청하셔서 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NTU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TU는 어떤 대학이냐면 싱가포르 가시면 NUS 난양 공과대학이란 두 개의 종합대학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비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도 대략적 17,800불이 평균입니다. 그 옆에 파란색한 옆에 보이시는 게 투션 그란트를 안 받았을 때 총 납입해야 되는 1년은 비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정리한 편대 보시면 17,800불이니까 NUS는 동일한 1,600만원 정도의 학비가 1년에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숙사비를 보시면 420만원, 즉 비슷하죠? NUS랑 그 정도 책정돼 있고, 대신에 NTU는 밀 플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 NUS는 동일하게 두 끼 아침 저녁으로 해서 6일 계산을 했는데 한 끼 한 7불 정도면 학식 충분히 좋은 거 먹습니다. 아이들 7불 계산했을 때 한 280만원 정도는 금액이 나간다라고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위에 거는 에어컨이 없는 오래된 기숙사, 그래서 한 달에 470불, 밑에 거는 같이 오래는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에어컨 있는 거 한 달에 505불, 에어컨 없는 방 기준으로 가면 대략적으로 400만원, 그리고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가면 대략적으로 430만원이다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NTU는 기숙사가 많아요. 종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신청하시면 4년 내내 기숙사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TU는요 나름 싱가포르의 서울과 광명시를 합쳐놓은 크기지만 외곽이 있어서 나오면 갈 땐 특히 없어요. 그래서 보통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된다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이 그나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MU 넘어갑니다. SMU 같은 경우는 쭉 시내에 있죠. 오차드라는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캠퍼스가 건물이 있고 사이사이는 도로가 있고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싱가포르 학생들인 경우에는 NTU도 되고 SMU도 된다, 경영학과다, 딱히 요즘에 SMU로 더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저희는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 총 비용 계산 들어가야겠죠. 이 표를 보시면 학비에 보시면 이거 경영학과 기준으로 24,850불 정도 나와서 대략 좀 2,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숙사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총 비용은 대략 700만원 정도 나오고요. 밀플랜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7불씩 계산을 하면 2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도하면 굵직한 돈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3,200만원, 3,300만원 정도, 거기에 용돈이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 이게 SMU에서 나와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기숙사 비용만 계산하면 640만원 정도 나오고, 좀 700에서 좀 60이 또 빠지죠. 왜냐면 여기 저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보증금이. 보증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 포함 안 시키시면 되는데, 대신 기숙사가 많지 않아서 SMU는 1학년만 기숙사에 들어가실 수 있고 대부분 2, 3, 4학년 학생들은 외부 기숙사 내지는 방을 얻어서 생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쌤이 뒤에서 외부 기숙사 쫙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아우, 저희 직원들이 뭐라 해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소통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셨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MU까지 끝났고, SUTD는요, 자, SUTD 개념은 뭐냐면, 기술 디자인 대학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말하면 기술에서의 디자인은 설계 개념이기 때문에 공과대학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 비용도 표를 보시면 학비만 하면 29,9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2,800만 원 정도 나오죠. 왜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오냐면 종합대학이 아니다 보니 클래스 사이즈가 작습니다. NUS, NTU를 가시게 되면 종합대학이고 1학년 때, 2학년 때 사이즈가 큰 강의들이 많아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빠지는데 SUTD는 정확하게 작은 공과대학이다 보니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좀 비용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2,800만 원 정도 나간다 보시면 되고 기숙사는 2,749불 한 2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밀플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동일하게 다른 SMU나 NTU랑 동일한 기준 적용해서 280만 원 정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SUSS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이죠. 마찬가지로 기숙사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가장 비싼 어카운턴시로 한번 책정을 해봤는데 학비 보시면 저렴하죠. 23,300불 나옵니다. 자, 이거 투셔그한테 외국인들한테도 줍니다. 받아서 한 1,9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기숙사는 없기 때문에 외부 기숙사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밀플랜 없어서 동일한 기준 한 28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 UAS 유니버시티 오브 더 아트 싱가포르 하고 올해 처음 학생을 선발하는 싱가포르 국립예술대학을 이해하셔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학비는 대략적으로 25,430불 정도가 나와서 2,400만 원. 이거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집 요강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이 표에 보시면 나오고 기숙사 비용 외부 기숙사 밀플랜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280만 원 한번 적용해 봤고요. 자, SIT 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SIT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학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특수 목적 대학이라 보시면 돼요. 싱가포르에 가시면요,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대학이라고 해서 3년제 디플로마 학위를 주는 대학들이 한 5군데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한 70~80% 학생들이 그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디플로마 마치고 바첼러 디그리 BA 과정 올라가는 특수목적대학을 SIT로 설립을 해서 송도처럼 여러 뮌헨공대, CIA, 디지펜, 유캐스 대학교 등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학위과정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여기도 학비 계산을 하시면 여기도 이제 외국인들 선발하고 있거든요. 18,225불이에요. 제일 저렴하죠. 그래서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외부 기숙사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밀플랜 없다라는 거.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비용은 어느 정도 이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비용지 쭉 저희가 NUS서부터 UAS 그리고 SIT까지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총 들어간 비용이라 보시면 돼요. 거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 용돈 정도가 들어가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 정도 용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좀 부지런한 학생들은 일을 합니다. 지금 언급해드린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이라 하더라도 파트타임 그리고 방학 때 풀타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부지런한 친구예요. 군대도 갔다 왔고, 선생님 저 일해도 돼요? 일해도 돼. 그랬더니 학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토일에는 어디에서 일했냐?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은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갑니다. 사장님 저 서빙 좀 할게요. 해서 군대 왔다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기도 잘라줘.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이탈리아 레스토랑 갔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서빙 해주는 거, 싱가포르에서 한국 학생이 갔더니 한국 식당에서 한국인이 서빙 해주는 거 다르잖아요. 알바비라고 그러죠. 다른 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시간이 짧은 대신에. 그 열심히 했더니 사장님이 집에 갈 때 반찬을 싸주더라, 밥도 싸주더라. 다 갖고 와서
주중에 좀 그거로 먹으면서 버티고 또 주말에 가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단점이 예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학생.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바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저랑 같이 저희 쪽에서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건 좀 특산적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용돈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술 먹기엔 너무 비싸요. 나라가 덥다 보니까 술 먹는 문화 없어요. 대학생들 중에서도. 담배요? 담배값도 무지 비싸요. 그래서 담배 피는 문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술, 담배 거의 대학생들은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의류, 옷 사이는 거, 남학생들은요, 거의 뭐 티셔츠 한 3, 4개로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 여학생들은 당연히 좀 꾸미셔야겠죠. 그런 비용들 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대학들에 들어가게 되면 투션 그란트라는 정부 보조금 내지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너 정말 돈 없니? 그럼 내가 론 해줄까? 자, 투션피 론을 해줍니다. 학자금 대출이죠. 외국인도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 좀 감안하시면 아주 좋은 나라죠. 큰 비용 안 들고 아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고 아까 뒤에서 아까 전에 보시면 SUSS, SIT, UAS 다 외부 기사를 좀 이용해야 되잖아요. SMU 학생들도 2, 3, 4학년 외부 기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자료는 SUSS에서 기숙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호스텔이 뜹니다. 저 호스텔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0에서 1250불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로는 마스터 베드룸보다는 커먼룸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넘고 마스터 베드룸 가면 1500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물론 그런 데 들어가시면 뭐 전기세라든지 인터넷 비용에는 그런 게 다 포함인 경우가 많으니까 한 요 정도 비용 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총 인터내셔널 일에 있는 기숙사를 좀 올려놨는데 한 달 비용이 724불이에요. 무지 저렴하죠. 단점이 고등학생들과 기숙사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조금 여기는 저희 학생들도 안내를 해드리지만 잘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아 기숙사, 어떻게 보면 사설 기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숙사라 해서 저거 올려놨는데 이 파란색 칸은 뭐냐면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하면 한 달 요금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싱글룸 같은 경우는 6개월 계약할 시에 1040불, 일반 싱글룸으로 가시면 900불, 그 다음에 트윈으로 가시면 890불 정도 됩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요아기숙사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곳곳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희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아기숙사 딱 찾아보셔서 거기 사진만 믿고 가시지 마시고 실제로 방문한다든지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코멘트를 받고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DIS 같은 경우는 일반 사립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MDIS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안 받습니다. 대신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일이 각각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 기숙사라는 게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규정을 바꿔버리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대리쌤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쫙 이거 태클 하시면 안 됩니다. 태클 금지입니다. 아셨죠? 어쨌든 추천을 해드린다면 2인실로 가라.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저희 그 호텔 장기 투숙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용한 친구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방이 좀 안 맞았을 때 아예 그냥 한 달치 들어간다 뭐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 비용을 보시면 미니멈 3개월 계약 기준 한 5,500불 정도 됩니다. 500만 원 넘습니다. 비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들어간 학생 있어요. 대단하죠. 물론 그 학생이 장기 1년 들어간 건 아닌데 기수가 좀 안 맞아서 3개월 정도 들어간 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은 옵션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방을 찾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한국촌.
자, 이렇게 한국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한국촌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 지금 하노이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계시더라도 그 나라 한인 사이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싱가포르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 한국촌이라는 데고요. 여기에 가시면 방 있어요, 방 구해요 라는 데가 있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끼리 거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큰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저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방을 찾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서로 조건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맺으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근데 미리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기간 얼마 안 남아서 찾는다면 좋은 방을 찾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 학생들이 있다가 기수했다가 나오는 시점 한 1개월이나 2개월 전서부터 한국촌에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기간을 좀 맞춰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한국촌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사이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량은 제일 많죠. 프로퍼티 구루라는 싱가포르 현지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직방이나 뭐 다방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주 물건이 많죠. 여기서 물건을 찾을 때 그건 아셔야 돼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큰 사고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완전히 새가슴이거든요. 거기서 범법 행위를 했다가 뭐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큰 사기를 친다든지 뭐 돈을 나를 받고 뭐 도망간다든지 그런 일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사람 사는 나라니까 뭐 자잘한 사고는 좀 일어날 수 있는데 대리쌤이 생각할 땐 큰 사고는 없다. 뭐 보증금 내가 입금했는데 먹고 튄다. 그런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저희 학생들 여기서 찾아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장점으로 보면 물건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체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가는데 요사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싫다고요? 좋다고요? 팁 하나 드려야죠. 드려야죠. 이게 뭐냐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방 하나를 내놓는 집들이 꽤 많아요. 그런 데 들어가시면요, 그런 할머님들은 아직 우리나라 정에 해당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방 하나 700불 들어갔는데 거의 뭐 그냥 혼자 방을 써요. 할머니 뭐 딴 데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항상 밥을 챙겨주세요.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대신 이 학생이 좀 사근사근한 친구예요. 할머니들 얘기도 많이 해주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다 보면 그런 거도 얻을 수 있다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쪽에 로컬 계약으로 들어가면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가세요. 1년 계약하면 한 달치 보증금과 매달 돈을 내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 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주인이랑 너무 맞지 않아, 저 나갈래요 했을 때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7개월 산다? 나머지 5개월치도 물어내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 생각에 뭐 구해도 큰 상관없다 라고 결론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들 잘 보셨죠? 자,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아버님들, 회사밥 드시면서 끝까지 잘 버티셔야겠죠. 이런 비용 들어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시죠? 되게 열심히 해야겠죠. 아싸 파이팅 하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입 닥치시고 일 열심히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아직 기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머님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밖에서 막 열심히 고생하시고 들어와서 조금 이제 어머님들 좀 힘들다 말씀하시면 항상 그 말씀하세요. 당신이 집안일을 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애들 키워봐라, 불러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제발 자 1절만 부탁드릴게요. 1절만. 뭐 애국가도 아니고 4절까지 하시나요? 다 1절만 하세요. 아셨죠? 자,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대릭쌤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